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난번 유튜브에 식테크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 뒤로 방송국에서 종종 섭외가 들어오더라고요. 암튼 이번에는 방송국 작가님이 메일로 먼저 연락을 취해 오셨고, 통화가 닿았을 때 첫 질문은 아직도 식테크 하세요? 하신다면 식테크 하는 집안 모습을 촬영하고 싶습니다. 였어요. 식테크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식테크는 식물을 활용한 재테크 방식으로 고가의 식물을 구입 후 그걸 번식해 또 개체수를 늘려서 재판매하는 걸 말해요. 하지만 지난 겨울을 기점으로 희귀식물 가격이 급 하강하더니 현재는 작년 이맘때 알보 잎 한 장에 100만원 하던 가격이 10만원대로 떨어졌어요. 물론 잎 무늬에 따라 더 낮을 수도 또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식테크에 대해 취재하고 싶다는 방송국 분들의 말을 듣고 아직 흐름을 잘 파악 못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하게 요즘은 식테크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걸 방송으로 제작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요즘도 유튜브 댓글이나 지인분들로부터 식테크를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데 어떤 식물이 괜찮냐고 추천 좀 해달라고 이런 말을 종종 듣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대답하는 건 지금은 일단 식테크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돈을 보고 식물에게 접근하는 건 현재로서는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식테크를 하긴 했지만 돈 때문에 식물을 구입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 알보 몬스테라를 제가 구입한 것도 그걸로 뭐 재테크를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예전부터 너무 예뻐서 이거를 꼭 키우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서 그때 잎 한 장에 10만원이었는데도 그것도 비싸서 가격이 내려가기를 1년 넘게 기다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점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그냥 잎 한 장에 제가 아마 30만원대 구입을 했을 거예요. 작은 잎. 그냥 그때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사겠냐, 그냥 사고 싶었을 때 사자 이렇게 결심을 해서 사서 키운 것 뿐이고, 그렇게 좀 입장을 여러 장 내고 나서 번식할 시기가 잘 맞아서 번식을 했는데 구입 가격이 판매 당시에 몇 배로 올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식테크가 된 거고요.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라늄이나 베고니아 등도 제가 키우고 싶어서 구입을 했거든요. 키우다 보니까 이게 산발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산발을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제라늄 삽목한 영상도 있다시피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했고, 가지치기를 하다 보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삽수들로 번식을 해서 또 여러 포트를 키우게 되었고, 근데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이게 점차 감당이 안 되니까 키우던 식물들 중에 몇 개는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판매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요즘 말하는 식테크가 된 거고요. 하지만 지금 와서 식테크를 목적으로 접근해서 단지 돈을 벌기 위해 고가의 식물을 구입하는 건 지금은 저는 반대고요. 왜냐면 많은 위험이 따라요. 몇 달이 지나서 이 몇 장을 더 낸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지금 구입한 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희귀식물의 가격이나 가치, 그리고 유행은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희귀식물도 패션 업계처럼 유행이 있어요. 필로덴드론이 유행했다가 또 알보몬스테라가 유행했다가 또 희귀 안수리움이 유행했던 것처럼 그때그때 시기별로 이렇게 선호되는 식물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최고봉에는 식물 수입업자가 있어요. 식물을 수입하시는 분은 주기적인 해외 출장을 통해 해외 식물 산업을 둘러보고 또 유행을 감지한 다음에 한국으로 처음엔 소량 그리고 점차 반응을 보고 더 많이 들여오는데요. 필로덴드론과 같은 열대식물 역시 수입하시는 분이 계속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수입하며 식집사들에게 선보였어요.
희귀식물의 특성상 신품종이 국내에 들어오면 그걸 가장 먼저 갖고 싶고 가장 먼저 키워보고 싶은 사람들로 인해 처음에는 관심도 높고 가격도 높아져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도에 따라 그 식물의 가치가 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거죠. 왜냐면 막상 사서 이렇게 키우고 있으면서 얘가 더 다른 사람도 좋아하겠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관심이 없어. 그럼 나중에 그거를 판매할 시기가 돼서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하시는 분들 역시 처음에는 고가의 신상 식물을 덜컥 많이 들이진 않아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서 뭐 미리 공지를 여러 번 이 식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댓글 반응을 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사전 예약을 통해서 반응이 좋으면은 수입을 하고 별로 반응이 시덥지 않다 싶으면은 수입을 계획했다가도 취소하기도 하거든요. 필로덴드론과 안스리움 그 다음엔 어떤 식물이 유행일까요? 수입하시는 분들이 한때 밀고 갔던 식물로는 호야가 있어요. 호야를 그 다음 인기 유행 식물로 이렇게 좀 밀고 나가고자 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호야도 매우 다양한 품종이 있고 꽃도 피지만 이게 워낙 호불호가 강한 식물이라 화려한 그런 필로덴드론 같은 열대 식물에 매료돼 있던 십직사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기에는 좀 많이 부족했어요. 물론 몇몇 호야는 유행이기도 했는데 그거를 빼고는 나머지 호야들은 뭐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어요. 이처럼 수입업자가 물론 처음에는 수입도 하고 또 유행을 선도하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식집사들 또 대중들의 반응과 선호도에 따라서 외면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더 유행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식집사의 의견들도 많이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식테크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식물이 유행하는 시기가 올까요? 사실 지금은 좀 약간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지금은 구매 못할 식물도 없고 지금은 딱히 선풍적으로 유행하는 식물도 없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코로나 정책 완화 이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전에 방역 규칙 때문에 수익업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게 어려웠다면 지금은 더 자유로워졌고 또 일반 사람들 역시 완화된 코로나 방역 규칙으로 인해서 요즘은 뭐 국내 여행뿐 아니라 해외 여행도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여가 시간에 예전에는 집에서 식물 키우기만 했다면 지금은 밖에 나갈 수 있으니까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늘어난 거죠. 하다못해 1년 전만 해도 이거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했다면 지금은 뭐 마음만 먹으면 카타르까지 날아가서 직관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식물을 키우는 거는 정말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과도 같아요. 이것도 살아있는 생명인지라 늘 사람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케어가 필요한데요. 오랜 시간 집을 비우는 게 식집사들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장기적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그러면 식물이 괜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집에 있는 식물도 점점 내다 파는 추세고 또 식물 구입에 소극적이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희귀식물로 경쟁이 치열했던 시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완화돼서 그런 시기는 지나간 것 같아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외국 수입업자들이 한국 사람 손에만 들어가면 희귀했던 식물도 흔해진다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뭐에 하나 꽂히면은 몰두를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해 연구해서 생산을 많이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사실 알보 가격이 치솟던 그 시점에도 한국의 많은 농장에서 알보가 없어서 판매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알보가 있는데 그건 이제 모채로 삼으면서 더 많은 번식을 위해서 일부러 판매를 안 하고 계속 수량을 늘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알보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뭐 우후죽순으로 그 식물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매스컴에서 뭐 식테크다 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구입해서 집에서 번식을 시키는 분들도 늘어났어요. 아무튼 알보가 수입이 금지되어서 해외 유입이 어려운 대신에 농장주들, 또 도매처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합세해서 알보 개체수 늘리기에 열중했어요. 그 결과 한꺼번에 많은 알보가 봄부터 시중에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알보를 구입하고 싶어서 기다렸던 분들 역시 이게 자꾸만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거 언제 알보를 사면 좋지? 이렇게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다가 또 가격이 점점 떨어지니까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구매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식테크를 목적으로 구입하셨던 분들도 과연 알보가 이제 더 이상 희소성이나 뭐 이런 게 예전만치 않은데 또 가격도 점점 떨어지는데 이거 식물 끝자락에서 내가 붙잡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은 시기가 안 좋으니까 식물을 재테크 용도로만 구입하는 건 비추다. 지금 비싼 식물도 또 언제 반토막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다만 식물 가격이 많이 떨어진 만큼 그동안 키우고 싶었으나 비싸서 구입이 망설여졌던 식물을 구입하기에는 나쁘지 않다. 뭐 이 정도로 말해줄 수 있고요.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은 희귀식물 재테크는 거의 끝물 같아요. 눈이 높아진 식집사들의 눈에 확 들어오는 획기적이고 예쁘게 이렇게 끌리는 옛날의 튤립처럼 정말 새로운 식물이 들어와서 유행하지 않는 이상 그냥 지금 있는 식물로 이렇게 그냥 이어가는 이런 정체기는 당분간 계속 되리라고 보고요. 오늘은 이렇게 식물 재테크에 대한 제 솔직한 생각을 말해봤는데요. 물론 제가 한 말이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주춤했던 식물 시장이 갑자기 활력이 돌 수도 있고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사실 전망을 말한다는 게 무척 조심스러운 일 같아요. 당장 돈을 쫓기보다는 그냥 내 눈에 예쁜 식물을 키우면서 나중에 그 식물이 뭐 가치가 올라가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식물 위주로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 긍정 언니였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만 마칠게요. 안녕.